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겨 36년간 식민지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공산주의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1946년 미 군정청의 여론조사에도 38선 이남에 사는 사람들의 78%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소련 주변 나라들을 더 많이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고 김일성에게 북한을 공산화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받은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이 위원장 자리에 오릅니다. 북한의 공산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쪽에 공산 폭동이 일어납니다. 1946년 10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적 공산 폭동, 대구 10월 폭동이 일어납니다. 대구 경찰서를 장악하고 무기를 빼앗은 폭도들은 경찰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구 폭동의 배후는 바로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소련 군정 스티코프에게 지령을 내리고 스티코프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에게, 박헌영은 전평에 스탈린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전해서 이 끔찍한 대구 10월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폭동의 흐름으로 1948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공산 폭동을 일으키고 파업을 하면서 50 총선거를 방해하도록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그 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 12개 지서를 남노당이 불태우면서 마지막 공비를 체포한 1957년까지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1만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끔찍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며 반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선거의 방해로 국회의원 2명이 선출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기적적으로 건국됩니다. 한편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가 출동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거부하면서 부대 내에 침투한 프락치 인사계 지창수 상사 등 소속 사병 40여 명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4.3 주동자들은 기대했던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고무된 나머지 바로 체제 정비에 들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남노당 제1대 사령관 김달삼이 월북한 후에 이덕구가 제2대 사령관이 되어서 여순 반란 사건 이후 반격의 기회로 판단해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는 국가에게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선전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경관들이여,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개들이여, 너희들은 무고한 도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 있다. 천인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일편의 주저함도 없이 범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너희들의 극악비도한 악사를 동족으로 부끄럽지만 참고 견디어왔지만 은인자중도 이제는 한도에 달하였다. 인민의 원한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 번토중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민사령관 이덕구.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던 남노당 2대 사령관 이덕구에 대해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덕구 산전을 4.3 유적지로 기념해 이덕구 죽음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덕구 가족묘지도 만들어서 이덕구를 기념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라고 이덕구 산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덕구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을까요?